너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김준용입니다. 네, 오늘 2023년 3월 15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며칠 전에 문화일보에 칼럼을 기재하셨습니다. 네, 불법 원래비 척결이 노동개혁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원희룡 장관께서 네. 뭐 원래비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네. 월천 기산이 뭐니 해서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네. 건설 자재를 도시의 지불 지분 수직으로 높이 짓잖아요. 그쵸. 운반해 주는 기능이 건설 공정에서 핵심 공정 기능이에요. 네. 무거워서 갖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옮겨주고 운반해 주는 기능이 타워 크레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쵸. 타워 그러면 크레인. 건설 업체가 네. 이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수십 개 업체가 달라붙어요. 네. 도배할 때, 인테리어 할 때, 철근 올릴 때, 문짝 올릴 때, 화장기 변기 올릴 때, 유리 올릴 때 다 네.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 뭘 올리겠어요? 크레인을 올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 크레인 공정은 모든 뭐 이 공정에 뭐 물건을 올려주니까 네. 상당히 중요하고 모든 일과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예. 그 권한을 이용해서 이제 건설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그렇죠. 타워 크레인이네요. 네. 네. 평지 같으면 어떻게 사람이라도 옮기는데 예. 수직이다 보니까 옮길 데가 없잖아요. 그쵸.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쵸. 정말 그 고층 빌딩 이렇게 짓게 되면은 없으면 또 안 되는 네, 장비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 원래비 문제가 네.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공정에 대해서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횡포를 부릴 개연성이 많죠. 근데 이 원래비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원래비가 뭔가요? 원래비는 네. 옛날에 선생님이 예. 나라로부터 봉급을 받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객지에는 고생한다고 학부모가 별도로 돈을 주면 뭐라 그래요? 그 예전에 그쵸, 촌지라 어렸을 그러죠. 때 촌지 그래서 있었죠. 공무원이 나라로부터 네. 봉급을 받다가 네. 좀 모자라요. 그래서 연구한 업체한테 좀 받았어. 예. 이거 뭐라 그래요? 뭐 뇌물, 뒷돈 그러잖아요. 원래비는 뭐냐면은 예. 자기 회사하고 뭐냐면 고용관계가 이미 아닌데 네. 그것을 아까 물건을 올리는 걸 좀 빨리빨리 해달라고 막 하면서 그거에 대한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네. 다른 업체, 네. 다른 사람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이걸 원래비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뇌물, 촌지, 뒷돈, 원래비 이건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관례처럼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사실은 임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노총에서는 임금 성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를 들었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네. 광주 고등법원 희한해요. 광주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원래비가 임금이냐 아니냐 재판이 붙었는데 네. 고등법원 판사님께서 네. 원래비는 네. 임금의 성격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이게 내용도 임금이다가 아니에요. 임금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데 민주노총에서 이걸 가지고 시위를 할 때 원래비는 임금인데 왜 그러느냐? 네. 왜 원래비를 주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것은 양대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주장이고 예. 광주 고법이 애매모호하게 판정을 했지만 네. 우리가 봤을 때는 고용 관계가 분명했을 때 사용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한테 주는 게 임금이고 예. 그 근로자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은 네. 그것은 뒷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장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은 네. 이 철콘 타워 협회에서 철콘 협회에서 그 크레인 기사에게 노사 합의로 책정된 임금은 월 490만 원 정도라고 네네. 한다고 적어 놓으셨거든요. 아 여기가 예. 좀 잘못돼. 철콘 협회에 따르면인데 예, 예. 철콘 협회에 따르면은 타워 크레인 기사가 포함된 타워 크레인 노조와 네. 타워 크레인 업체에서 네. 노사 합의로 6월 30일까지는 얼마를 책정했냐면 490만 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520만 원인가 이렇게 주기로 이미 책정이 돼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그 월 받는 월급이 이 이게 정도 급여가 그랬어요. 월급이 되는 490만 원. 거잖아요. 근데 이 이외 월급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이상의 그 금액을 추가로 더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예. 아까 이건 철콘 협회에서 예. 200에서 1,000만 원 가량 줘요. 네. 그러니까 이 타워 크레인 업체에서 타워 크레인 본급 말고 네.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 기사의 사장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타워 크레인에서 철콘 업체뿐만 아니고 철콘 업체 18개 전문 건설업종이 있어요. 네. 뭐 배관, 전기, 소방, 자재, 인테리어, 목공 막 많아요. 뭐 올려야 되니까 예. 18개와 그다음에 뭐 도배 그 소방, 전기, 인테리어 이런 업체들이 네. 전부 타워 크레인 기사한테 원래비 면목으로 네. 또 기백만 원씩 또 지급해요. 업체별로 지급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데는 기백만 원, 적은 데는 수십만 원씩. 이걸 합쳐 보면은 예.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수천만 원도 벌고 기본이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월 수입이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도 예. 저 타워 크레인 기사 이거 좀 저희 좀 당장 지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면허 따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예. 자기 고용주한테 받는 건 490만 원이고 네. 뒤로 받는 게 한 1,500만 원 가량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그 면허 타워 크레인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면허 소지자가 전국에 한 몇 명 정도 있나요? 타워 크레인 기사는 약 우리가 추산건데 2만 5천만 원 가량이 되고 네. 양대 노총에 가입돼서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추산키로는 제가 추산기 4,500명 가량 되니까 약 2만 명은 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도 안 되고 네.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일거리가 없고 네. 조그마한 중소업체에서 근근히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이 면허를 어렵게 땄는데 쓰려고 하니까는 이 그 노조 그러니까 기사를 하려면 노조에 양대노총 조합원이 네. 아니면은 안 써줍니다. 가입을 해야지만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포기했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타워 크레인 11대가 필요한데 네. 양대노총에서 나눠갖고 한 대 정도가 비면은 네. 어쩌다 한 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뭄에 아. 콩나듯이. 네. 그러면은 또 자기네 조합원이 오면은 네. 이걸 뭐냐 폭력으로 쫓아내고 끌어내리고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약한 노조가 없는 근로자 네. 이런 사람들은 일을 못하고 네. 하여튼 배를 쫄쫄 굶어. 이거는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고 이건 폭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3월 14일 어제부터 네. 이 국토교통부에서 700개 건설 현장 네. 예, 특별 점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불법 태업이 계속이 되면은 네. 이제 운행 기록 장치를 의무화 추진하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불법을 퇴출시키겠다. 이제 원래비를 끊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그 원래비가 끊기니까 태업을 하고 있다고 전 얘기를 그렇죠. 들었거든요. 철콘 업체에서 예. 3년간 지급한 원래비가 1,808억 원이에요. 이걸 아, 반환 예. 소송하겠다. 이제 끊겠다. 네네. 이렇게 하니까 네. 이제 니네 좀 골탕 좀 먹어봐라. 그래서 네. 그 안전을 빙자한 네. 부당 행위, 업무 방해를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바람이 불면은 네. 풍속 몇 미터 이 바람이 세기가 불면은 예. 작업을 하지 말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이제 조항이 있는 거죠. 이런 게 뭐냐면 네. 건설 규제 때문에 여러 업종이 있는데 네. 근데 바람이 잠깐 불었어요. 네. 바람이 계속 불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타워크는 내려와요. 오르고 내리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1시간 동안 안 올라가요. 아. 바람이 안 부는데도 예. 바람 분다고 안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포장이 잘못됐다고 네. 잘 안 해주고 아. 길이가 뭐 몇 미터 이내야 되는데 좀 길면 안 해주고 각가지 안전을 빙자해서 트집을 잡아서 안 해줘요. 이제까지는 다 해줬다가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은 네.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저 업체에서는 네. 타워 크레인 기사가 없는 네. 무인 크레인을 많이 사용하니까 네네. 또 양대노총에서 무인 크레인 사용한다고 또 데모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을 사용해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원래비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지치니까 못 쓰겠다 해서 무인 크레인을 쓰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데모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네. 이게 황당한 거예요. 아, 이게 좀 막무가내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태업을 하면은 공기가 길어지잖아요. 예, 예.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늘어나죠. 이 결국에 손해 보는 거는 누굽니까? 누구냐? 네.
건설 노동조합의 행포를 해서 손해 보는 거는 네. 원청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힘센 놈이 손해를 안 보고 네. 건설업체에서 힘이 약한 전문 건설업체, 네. 도배에서 먹고 사는 중소 인테리어 업체, 네. 뭐 문짝 옮기고 도로 만들고 이런 힘없는 전문 건설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그쵸. 그럼 이런 직격탄을 맞으니까 뭐냐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네. 그리고 뭐냐면 인건비로 인해서 부당한 인건비로 인해서 건축비가 상승하면 누가 손해 보냐? 집 없는 서민들이 건축비가 상승하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죠. 거위한테 가슴 털 뽑히듯 예. 영문도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이 돈을 지급하는 게 누가 집 없는 서민의 집을 사라고 할 때 그렇죠. 부당한 인건비로는 그 인건비 상승분을 집 없는 서민의 주머니에서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네. 가장 최하위 먹이 사슬에서 가장 약자한테 피해가 돌아간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악이다. 우리는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아, 네, 정말 고약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그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정말 다 각오를 한 것 같아요. 각오를 그래서, 했죠. 예, 이 그 운행 기록 장치 의무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현재 이런 경우를 자꾸 이거 외에도 또 안 하면 또 자꾸 법망을 교모히 피해가서 네, 정부의 노동 개혁에 자꾸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했냐? 우리가 문화일보에 13일 날 원래비 척결이 노동계획의 시금석에를 올렸는데 예. 14일 날 그렇죠. 바로 다음 날 원희룡 장관이 예.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타워크레인 기사를 구속한다고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타워크레인 기사가 다 건폭이 아니다. 예, 우리 명예를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타워크레인 기사님 개개인이 그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자들이 네, 자기들만의 일거리를 독점하기 위해서 노조가 없거나 또는 노조가 약한 집단의 일거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피아 같은 조직 폭력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네, 사회 정의에도 위반되고 네, 노동조합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이것은 그렇죠. 폭력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용인하면 네.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노조 그리고 정부의 방침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또 이제 건폭을 말씀하시니까는 그 어떤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네. 실제로 이 건설 노조에 네. 조직 폭력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건설노조에 보면 예. 여러 부정 행위가 네. 많은데 대표적인 게 조직 폭력배가 들어와서 예. 노동조합의 법률 상담 실장으로 있어가지고 네. 수천만 원씩 갈취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도 있고요. 예. 조합원이 없는 유령 노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자기 거 안 해주면 막 흉기 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이 네. 된다고 하니까 네네. 노조만 기승을 떠는 게 아니에요. 예. 전문 건설업체가 동네 북이에요. 환경단체도 개입하고 그렇죠. 지역에 어떤 지역 주민들도 가세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완전히 건설 현장을 서로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고 먹이 사슬의 하위에 예. 있는 아무것도 그렇게 생각도 인건비가 올랐나 보구나 하고 그렇죠. 비싼 건축비를 내고 입주하는 예, 집 없는 그쵸. 서민이다. 네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건설 현장이 아사리판입니다. 아,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분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굉장히 또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그 못된 사람들 이번에 그 원희룡 장관님이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노조에서 또 응원을 또 드려야겠죠. 네, 잘하는 분은 또 응원해드려야죠. 하여튼 원희룡 네. 장관 잘하십시오. 지금대로만. 그래서 네, 하여튼 서민들이 피해 입는 이런 민생 침해 사범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그다음에 약한 노동자를 그 힘센 양대노총 네,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거 이것은 노동운동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이건 폭력행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